자, 여러분은 누구나 웹툰 과정, 이제 실무 과정, 실전 작업물을 보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선생님이 미리 완성해 놓은 앞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설정 자료들로 만든 8편을 한번 쭉 훑어보겠는데요. 훑어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적용했을 때 그 실전에 그 한마디로 프로덕션 단계에서 컨셉 아트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제 그 콘티대로 흘러가고 연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사창이라든지 이 대화가 어떻게 붙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하나씩 봐야지. 다 장면마다 연출이 하나씩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1편인데요. 자, 겔톱이라는 혹성이 어딘가 뭔가 이제 우주 외곽 지역에 있는 이제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내용을 순차적으로 훑어나간 게 아니라 그 어느 시점에서 어떤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이 미지 혹성에 가게 되고 점차 그 스토리라인이 뒤로 이어지면서 그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는 게 일반적인 이제 연출에 흐르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인공 여자 3명이 여기 겔톱 혹성에 가서 말 그대로 그 몹 사냥꾼들이죠. 몹 헌터. 그래서 괴물들의 그 척수, 뇌수를 뽑아서 그거를 이제 다른 필요로 하는 어떤 업체에 넘기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데 본인이 소속된 팀에서 그죠? 그러니까 크루를 형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주인공에서 3명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자 처음에 어디를 가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우주 어떤 지역, 은하계, 어떤 뭐 겔톱 행성 이때도 자세하게 겔톱 행성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행성만 뜩 나오죠. 그리고 그 행성은 자 이런 것을 이제 그리는 방법들은 이제 뒤에 앞전에도 많이 다뤘지만 이제 그 다룬 건 어떻게 보면 극히 또 일부죠. 워낙 다양하게 그려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혹성 만드는 거 요거는 또 시간이 한번 나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그냥 그려서 만든 것들이에요. 자 뒤에 뭔가 외곽 지역 흔하지 않은 배경을 줘야 되니까 이제 뭐 달 같은 지구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달 같은 어떤 그 같이 그 주변을 그 자전하고 공전하는 행성이 이제 2개 있으면 뭔가 좀 이계처럼 보이죠. 다른 지역처럼. 그래서 뭐 은하계 2305, 뭐 태양계 6001, 겔톱 행성 이래 놓고 처음에 지역이 보입니다. 그 근거리로 화면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잠깐의 설명이 붙습니다. 한때 수많은 뭐 생명체 실험 장소 요 정도만 이제 살짝 양념 뿌리듯이 뿌려주죠. 자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여기는 이제 혹성 겔톱하고 타일을 화면은 앞에 바로 나올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앞에 영상이 꽤 진행이 되고 거의 한 3분, 5분의 1 정도 진행되고 나올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나 앞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여하튼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누가 그렸다 이런 거는 뭐 선생님이니까 가려는 K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훑어가면 그 행성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작업물이 처음에는 좀 흑백으로 그레이톤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진행하고 물론 지금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뒷부분은 이제 컬러로 좀 진행되는 장면들이 일부 있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계곡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장면들인지 완성도 높은 게 있고 아직 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장면들은 느낌으로만 스케치로만 가볍게 그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여하튼 참조로 지금은 이제 연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혹성이 어떤 미지의 지역이란 걸 슬쩍 보여주죠.
주로 산맥이나 강을 먼저 비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물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자, 그리고 이번엔 이제 땅에서 뭔가 날라 들어오는, 이 행성에 들어오는 어떤 비행체를 보여줍니다. 어딘가 뭔가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 비행선의 밑에죠. 리어 쪽을 밑에 쪽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리어가 아니라 버텀이죠, 버텀.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비행선에서 착륙할 랜딩 기어가 쭉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쭉 하고 연기를 이렇게 뿜으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이 이제 꽁무니 쪽에서, 자, 이때는 장면을 이제 뭐 앞에서 비춰도 되지만 주로 이제 옆쪽에서 길이감이라든지 생김새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밑에서 잡고 밑에서 이제 이 문이 열립니다. 뒤쪽이죠. 자, 이때 선생님이 이거 작업할 때는 이 문을 따로 그렸어요. 이 몸뚱이하고, 자, 몸뚱이도 시간을 줄이려고 머리 쓴다고 반을 작업해서 반을 옆으로 붙인 거예요. 데칼코마니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이 쭉 열리죠. 열리고도 뭔가 이제 문향이 지구의 것이 아닌 형태로 디자인을 한 거죠. 자,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이 쭉 열립니다. 자, 이것도 요 소스는 따로 그려놨고요. 자, 이거는 이제 와프나 트랜스폼에서 와프 기능으로 약간 찌그러뜨려서 변형을 줘서 그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윙 열리고, 이제 열리고 나니까 안쪽에 뭔가 이제 외계의 사람 같은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윙 나오고, 항상 이때 그 첫 번째 전체적으로 바로 얼굴 비치지 않고 보통 다리에서 이렇게 특징 있는 부분, 손발에서 훑어 들어가죠. 그래서 발 비추는데 발이 좀 특이하죠. 슈를 높은 힐 같은 걸 신는데 뒷굽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위로 쭉 내려온 다리에서 훑어 올라서 얼굴 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가슴을 보면 어떤 여성의 형태인데 얼굴에서 뭔가 가려진 얼굴 생김새가 나타나지 않죠. 그게 뭐지? 라는 느낌을 이제 주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캡슐이죠. 캡슐과 얼굴을 보호하는 헬멧 같은 것을 쓰고 공기가 맞지 않으니까 여하튼 이렇게 쓰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캐릭터 한 명이 팔을 내밀고 그 팔이 뭔가 위에 이제 변형이 되는 게 싹 덮이죠. 이제 무기를 장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안전한 지대는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나열할 때 약간 반측면으로 잡아야지 심도란 게 있죠. 공간감이 잡히는 겁니다. 정면에서 3명을 연출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거리감도 있고, 이 거리감 안에서 캐릭터의 어떤 공간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죠. 평면스럽지 않게 되죠. 정면도 보이고 반측면도 보이고 완전 옆면도 보이고 다양한 어떤 각도의 형태의 다양함을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배열을 할 때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레이아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라인들을 이어서 중간에 이어지는 라인들의 그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쭉 와서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방금 설명한 대로 무기가 장착이 되고 윙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무기가 장착됐죠. 자, 이때는 이 스케치를 그릴 때 완성된 스케치 말고 이 그림 말고 러프 스케치라고 그러죠. 러프 스케치를 위에다가 오버랩 시켜서 오펙시티를 얇게 줘서 약간 반투명 상태로 이렇게 해서 밑에 이미지가 좀 보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척척하고 기계가 이제 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이 뭔가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죠. 아무리 뭐 외계라도 보는 사람이 저희 한마디로 우리는 지구인이지 않습니까? 지구의 말로 표현이 되는 걸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딜레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뭐 시작해 볼까 하고 지구 그리고 이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세 명의 캐릭터를 이제 비추는데 자, 세 명의 캐릭터 이건 이제 연출적인 기법으로 세 명 다 같은 색감의 톤을 할 수 있지만 주체가 이야기하고 다른 사물은 이 컬러의 톤톤을 그레이 톤으로 하면 이제 말하는 주체가 좀 시선이 눈에 띄죠. 다른 것들은 약간 뒤로 이제 빠지는 느낌으로 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옆에 캐릭터들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아무래도 중간에 있는 캐릭터가 뭔가 메인이란 느낌을 줄 수 있죠. 다른 애들은 약간 그 존칭을 쓰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의 표현을 이렇게 밝은 눈웃음으로 표현하면 캐릭터가 지금은 뭔가 경쾌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달같이 생긴 게 두 개가 있었죠. 그리고 쭉 한번 장면을 밑으로 보여주는 걸 이제 틸트라고 그럽니다. 위아래로 옆으로 하는 걸 패닝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위아래로 버티칼이죠. 버티칼로 쭉 내려오면서 한번 공간의 여유를 한번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뭔가 흑부연 안개 속에 저 멀리 어떤 형태가 갖춰진 이제 뭔가가 보이죠. 자, 그리고 서서히 거기로 이제 다가갑니다. 자, 다가가서 서서히 뭔가 사람의 형태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 가니 아니나 다를까 석상 같은 게 여러 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앞전 시간에 잠깐 설명했듯이 처음에 모티브가 된 그 석상 좀 더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석상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 가운데 뭔가 이제 기둥이 서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쿵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글씨를 일부러 크기를 이렇게 이제 퍼스펙티브 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면 다시 쭉 이제 내려갑니다. 이 석상이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거대한 석상이라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석상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 시점에서 눈높이 시점에서 바라보게 자, 턱 밑이 이 정도 보이고 한다는 거는 캐릭터가 한 요 정도 키 높이에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소실점이 눈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윗면이 보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얘보다 한참 낮은 데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석상이 앞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다시 이번에는 이 캐릭터 크기와 석상의 크기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위쪽에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캐릭터가 지금 어디에서 이 석상을 응시를 하고 있고 공간은 어느 정도 크기고 캐릭터의 크기가 얘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석상의 옆에 있는 가운데 기둥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석상 중에 하나에서 뭔가 조그만한 뭔가 있는데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게 아니죠. 꽤 크기가 있겠지만 여하튼 이 안에 위에 뭔가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웹툰이나 만화 같은 경우는 이런 점점점을 내서 시선이 여기 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측면 아래쪽에서 물체를 봤을 때 여기서 봐야지 이제 구도가 잘 보이는 구도겠죠. 앞에서도 한번 보여주는데 똑같은 구도에서 잡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응 하고 눈치를 채는 느낌의 표현이 보이고 그리고 그 석상의 맨 위에서
어떤 생물체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 그러니까 지구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어떤 몬스터적인 느낌이 여기 이제 보이는 거죠. 독특하게 생겼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아무 여기서 그 망설임 없이 주인공이 준비했던 무기를 퓨 쏩니다. 자, 퓨슝 하고 이제 괴물이 한 방에 딱 맞았는데요. 자, 이때 이제 표현하는 느낌이 한 방에 맞았죠.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공격력이 강하지 않고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반대로는 주인공이 그 정도 전문가란 표현을 여기서 한 번에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 방에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주인공 앞에. 자, 그리고 쓰러져서 피 같은 게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장난기가 있게 표현을 하면서 서로 주인공은 자기 잘난 척 하면서 어떤 친밀도는 오해도를 여기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서로 이제 말이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걸 장난스럽게 오래전부터 친해왔다는 느낌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뭐야 잔챙이 잡은 걸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친해지지 않는 사이에서는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팀워크를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긴장도를 여기서 한번 살짝 낮춰줍니다. 자, 약간 반응 코믹의 그 웹툰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목표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해 하고 뭔가 어디로 다시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앞에도 이런 석상들이 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거기서는 공간이 이동이 된 거죠. 좀 더 걸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지나려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위험도가 높은, 그러니까 방금 그런 잔챙이가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걸 살짝 대화에서 다시 한번 뿌려줍니다. 자, 이때 이 장면은 앞전에 처음에 등장했던 그 장면을 반대로 해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을 다시 조금 다르게 색감을 칠해서 다시 한번 써먹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이 위치를, 그러니까 공간의 위치가 주인공이 이 석상들 중에 어디에 있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이제 드론 시점이라고 그러죠. 탑뷰에서 멀리 떨어진 위에 탑뷰에서 전체 느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제 뭔가 일어날 듯한 조용한 정막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는 이상한 요상한 연기구름 같은 걸 살짝 깔아주고, 그리고 석상인데 뒤쪽으로 아닌 석상하고 비슷한 뭔가 형태가 있는데 조금은 다른 형태가 살짝 비춰줍니다. 뭔가 실루엣이 다르게. 그리고 그 실루엣을 자세하게 보니까 뭔가 이제 꿈틀꿈틀하죠. 자, 꿈틀꿈틀하면서 확실히 위에 있는 석상들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눈 같은 부분이 벌어지면서 눈알이 보이고, 그리고 어떤 촉수나 입 같은 보형이 스르륵 하면서 그 덩어리에서 이게 삐쳐 나옵니다. 자, 그저 삐쳐 나오고 그 다음에 드디어 제대로 된 형태.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게 사실은 숨어 있다가 요런 석상 주변에 석상과 비슷하게 있다가 먹이가 오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변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리를 붙이고 꼬리도 집어넣고 얼굴도 집어넣어서 있다가 이제 먹이가 나타나니까 원래 모습으로 드러낸 거죠. 자, 그리고 눈알이 이렇게 두 개예요. 총 이제 네 개 양쪽으로. 그리고 이제 캬 하고 징그러운 입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체 형태, 생김새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거리감과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자, 웹툰에서 가장 이제 표현하기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세로는 긴데 가로가 짧아서 와이드한 장면을 표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 어쩔 수 없이 세로로 길게 해서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걸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공간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간 대각선 구도라고 그러죠. 불안정한 구도. 대각선으로 잡아서 이 거리감이나 형태를 좀 더 확보를 하는 거지. 하게 표현을 한 거죠. 왜냐면 이거를 허리젠탈 수평으로 잡으면 크기가 굉장히 작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불안정한 구도를 주면 말 그대로 긴장감을 훨씬 이제 높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마리가 앞에 있는 주인공에게로 이제 달려갑니다. 이제 꼬리를 휘두르면서 이제 거리감이 충분히 확보가 되죠. 이거 멀리 있는 주인공은 이렇게 블러 처리로 뿌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이제 달려갑니다. 쿵쿵쿵 하고 이제 자, 첫 번째는 주인공,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할 게 하고 존칭을 쓰는 거 보면 아까 주인공보다는 어린 이제 캐릭터죠. 자, 이때 골고루 하나의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각자를 소개하는 듯 하면서 각자의 실력을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맏언니처럼 보이는 애가 이제 긴 첫 신호로 어떤 잔챙이를 없애고, 두 번째 똑같이 없애면은 뒤에 애들은 역할이 자연적으로 작아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할게 하고 다른 캐릭터가 앞에 나서면서, 자, 아주 강한 캐릭터였다면은 이런 표정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뭔가 해봐라, 우리 그냥 구경하고 있을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화이팅, 뭐 조심해, 이제 언니니까 그래도 조심하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주인공이 자꾸 뭔가 가로막으니까 잔챙이들이 성가시게 구는구하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부메랑 같은 형태가 팔에서 아이템이 나옵니다. 쭉 나오고 촥 열리면서 자, 부메랑을 쏩니다. 자, 이때 이건 앞전에 소스에서 보여드렸죠. 그 소스 장면 미리 만든 거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장면 일부 가져와서 여기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메랑이 발사되니까 부메랑 형태를 폴샵에서 모션 블러를 써서 이렇게 흐트려서 나가는 장면을 연출했죠. 자, 그리고 한 방에 몹의 한 마리의 목을 날립니다. 그래서 한 놈 클리어 하는데, 자, 여러 마리가 이번에 막 굴러서 오죠. 둥그런 원처럼. 그래서 두 번에 이제 평 썼는데, 자, 굴러서 온 애들은 튕겨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잉? 가볍게 보이니까 이제 공중에서 조금 더 이제 긴장해서 공중으로 점프를 하고, 그 공중에서 이제 불 모양의 다른 부메랑을 좀 더 데미지가 큰 부메랑 한꺼번에 쏴서 이제 적들을 애니미를 이제 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쓰러지고 그중 마지막 한 마리 쓰러진 장면 넣어주고 이제 거기 뒤쪽으로 실루엣이 보이면서 공격했던 애가 점프했던 애가 이제 땅 위로 랜딩하고 그래서 멋있게 당당하게 탁 일어서고 뭐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한마디 약간 잘난 척 비슷하게 합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때 막내처럼 얘한테 언니 고개 숙여 하면 이제 완전히 막내죠. 막내가 갑자기 고개 숙여 하고 뭔가를 또 본인만의 무기를 또 쏘옵니다. 자, 다 쓰러진 줄 아는데 잠깐 방심한 차에 사이에 괴물 하나가 덤벼들 때 주인공 뒤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둘째의 뒤에서 공격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내가 갑자기 무기를 쏴서 이제 없애주죠. 그래 놓고 이제 마무리는 제가 했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관계, 위치를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실력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큰 일은 아니란 것처럼 이제 경험이 많은 것처럼, 자, 워밍을 했으니 본격적인 사냥을 해야지 하고 맏언니처럼 보이는 캐릭터가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 그러고 다시 특정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자, 이때 전반적인 배경을 하나 보여줘서 이제 이동이 된다는, 공간 이동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참 말없이 어디론가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채롭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옆모습도 보여주고 또 밑에서 보여주고, 자, 이건 밑에서 볼 때니까 옆에 있는 산맥들이 이렇게 좀 휘어서, 그러니까 높은 산맥보다는 주변에 굉장히 조금 사나운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멀리서 자연적인 형태가 아닌 어떤 형태, 신전 같은 형태가 이제 나오고 그 주위로 이런 어떤 그
그 가스가 뿜어 나온 듯한 볼륨 있는 땅의 지형이 나오고, 이 주변 지형을 을씨년스럽게, 그죠? 이런 독특한 지형들이 감싸고 있는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장면을 앞에 있는 땅, 블룩 솟아오는 땅이 연기가 난 땅에다가 포커스를 주고 이제 멀리, 그러니까 카메라로 포커스 이동을 시키는 거죠. 뒷부분이 흐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뒤에 있는 건물의 포커스를 잡고 앞쪽을 흐리게 함으로써 시점 이동이 되죠. 많이 쓰는 기법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좀 더 다른 어떤 군더더기 없이 전체 느낌을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목적지 앞에 주인공의 그 높은 힐 같은 다리가 척 하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군 오늘의 사냥감의 서식지가 야누비스 하고, 이 지역이 야누비스 지역이란 거를 제 말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근데 그 선생님은 이 작업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여기 있는 몹들 있죠. 몹들에 대한 설명을,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대부분이지만 좀 설정을 보여주는 것을 이번 연출에 작업하는 방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맨 끝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몬스터 설정을 매 회마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처음에 잡았던 몹이 어떤 종류고 어떤 서식지에서 성격이 어떻고 어떤 걸 먹고 살고 이런 걸 잡아주면서 보는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거죠. 그리고 몹이 어떤 몹이 나왔는지 설명을 도와줌으로써 분위기를 좀 더 이제 올려주는 거죠. 좀 상상을 좀 더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애는 뭐 이런 애다. 두 번째 나타났던 애들은 이제 굉장히 안 먹고 이렇게 고정생 상태로 뭐 6개월 정도 버티면서 육수성이고 사납고 폭력적이다. 이렇게 이름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왜냐면 주인공들이 몹 잡을 때마다 이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몹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렇게 감춰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 오픈됐을 때 형태 이제 보여주고. 보너스 설정은 아까 처음에 이 몹을 설정할 때 앞전 시간 이야기했듯이 베이스가 됐던 설정이 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지역에 또 서식하는, 그러니까 살고 있는 몹의 형태, 늪지대에 서식하고 진흙에서 입을 벌리고 뭐 입으로 드는 생물을 사냥한다는 종류를 또 다른 유사 생물처럼 또 하나를 설명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하고 맨 끝에 엔딩을 잡아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편을 쭉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정리돼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왜 화면 구도를 이렇게 잡아야 되고 설명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쭉 설명해 봤는데요. 자, 잠시 또 끊고요. 이번에는 이제 2화나 이제 3화 이어가면서 각 장면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이 그냥 앞에는 이제 실질적인 테크닉을 피우기 위한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 연출의 설정 자료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표현된지를 쭉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주고 나면 이제 9화 50화는 또 같이 그리면서 채색하면서 전체적인 완성도 있는 10편을 만들고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혼자서 전체적인 것을 이제 스토리를 짜고 그것을 다듬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음 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